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가치중립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가치중립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지금부터는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과학기술자와 그것을 대하는 우리 사용자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넘기기 전에 이제 159쪽에 우리의 배움 목표 적는 거 있지 않았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필요한 책임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자, 이제 161쪽으로 교과서 161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영상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폭발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긴 했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원자력 발전의 용어와 그리고 자세한 운영 원리를 알 수는 솔직히 없어요. 선생님도 모르는 게 사실이고, 보자마자 선생님 참 이게 뭐지?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는 일단 교과서 161쪽의 세 번째 줄에 따르면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자, 일반 사용자들은 과학기술의 원리와 결과를 알기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기술은 더욱더 발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세분화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므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그것의 원리와 그리고 결과를 알기 쉽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대처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과학기술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기술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 바로 두 번째, 교과서 다섯 번째 줄에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 위에 사진에 나온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AI, 인공지능처럼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이 점차 우리 삶에서 확대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기술을 당연히 잘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기술의 영향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의 발열 현상 또는 갑자기 기기가 폭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보다는 어쨌든 그 기술을 만들었던 과학기술자에게 좀 더 책임이 더 강조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과서 121쪽의 19번째 줄에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지금까지 기업의 이익이나 국가의 필요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에 임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의 목적은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실현이라는 과학의 궁극적 목적에 반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오는 이제 프리츠 하버 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국가의 필요 등등으로 인해서 독가스를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식량난을 해결하는 기술, 즉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지금 식량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곳인데, 이런 곳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인류가 식량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행복 실현이라는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프리츠 하버가 연구를 했다면은 그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대에서 과학기술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은 다음 세 가지와 같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 바로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명 존중이 바로 우리 과학기술에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중에 첫 번째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미래 세대 권리 존중은 왜 중요한 것이냐? 단순히 지금 시대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 태어날 인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구와 함께하게 될 모든 존재들이 당연히 그들의 행복과 존엄성도 보장이 돼야겠죠. 그래서 미래 세대 권리 존중도 당연히 과학기술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생태 공동체 보호. 자, 우리가 환경 단원에서도 배웠지만 과학기술 자체가 계속 발전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죠. 그러므로 모든 지구 생태계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학기술도 생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여기 빈칸에는 이 미래세대 권리 존중이 왜 필요한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이제 미래세대 권리 존중이 미래세대가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윤리의식, 생명 존중, 그리고 미래세대 권리 보장, 그리고 지구 생태계 보호 등등을 총합하여 실현한 기술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163쪽에 파란 상자에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와 이웃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래서 지구 전체를 살리는 것. 그러므로 적정 기술을 똑같은 말로는 착한 기술 또는 따뜻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 기술이 우리 시대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보장하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수가 더러워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대용 간이용 빨대 정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물을 빨아들이면서 저절로 물이 정수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기가 부족한 곳에서 아이들이 평소에 축구공을 차면서 놀면은 이제 여기서 전기 안에 전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밝게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인터넷 기술과 그리고 드론 기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인류의 존엄성과 행복을 보장하는 기술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앞으로 미래에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과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